집값이 오른다. 떨어지기 시작했죠.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월세가 과연 오르고 있나? 기사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봅시다. 속도 붙은 전세의 월세화 이유는 뭐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다. 혹은 월세로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전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바꾼다. 우리나라 투기의 대부분은 뭐예요? 갭투기죠. 그래서 이자도 안 내면서 대부분의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돈 조금 끼워서 사죠.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4억 전세를 주고서 1억 내 돈 쓰고서 요 4억은 내가 이 전세입자한테 언젠간 돌려줘야 될 테니까 잘 예금해 두고 요 1억을 묻어서 이 집값이 오르면 내가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착한 갭투자는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없다. 5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 요 4억 가지고 4채 더 사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집주인이 없다. 자, 그러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 되지 않냐. 근데 반전세로 돌리는데 이게 보증금이 엄청나게 큰 월세죠. 그랬을 때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저금리라서 전세를 왔는데 내가 왜 굳이 비싼 돈 맡겨가지고 보증금도 불안하고 월세도 비싸게 내는데 반전세를 왜 들어가? 반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집주인이 반전세로 넘기고 싶어서 물론 전세 5억 받는 거랑 5억에 단돈 20만원 받는 거랑 아이 무조건 플러스인데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이걸 해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냐. 자, 주택금융공사의 대위 변제 회수율은 고작 6%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대위 변제가 뭐예요? 아까 예시 그대로 갑시다. 전세 4억에 1억으로 갭투기를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억을 고이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어딨냐? 4채 더 사지. 그렇다면은 요 4억을 돌려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갭투기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여유가 없고 진짜 이 1억만 여유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을 때 요 4억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전세시장? 매물은 늘어나고 가격은 이제 슬슬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물론 오를 만큼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간다고 그래요. 아, 나 이제 보증금 위험하고 월세 사는 것보다 이자가 더 나가요. 나 그래서 월세 살 거야. 나 나가요. 그랬을 때 집주인이 이 4억을 돌려줄 수 있냐? 못 돌려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런데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요거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4억을 물론 전액은 대부분 아니지만 돌려주고 그냥 4억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세입자는 집 구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4억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집주인에게 4억 내놔. 그런데 집주인 대신에 갚아주고 집주인한테 4억 내놔라고 하고 있는 게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6명한테만 받았다는 거죠. 즉 이 6명은 그나마 돌려줄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94% 정도는 돌려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어떻게 월세로 바꿔요? 대부분 안 돼요. 지금 월세 계약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세가 연장 계약이 많고 월세는 그냥 새로 구하는 계약이 많다는 거지 절대 월세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로 떠났던 수요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커지니까 다시 월세로 돌아오는 경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금리 올라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자발적 월세를 선호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어쨌든 전세의 월세화 아니에요?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왜? 집주인이 전세의 월세화를 하는 거랑 수요자가 전세의 월세화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전세의 월세화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월세가 진짜 굉장히 올라가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수요자가 바꾼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세 시장에 굉장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월세 시장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맞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월세를 더 받고 싶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형 부동산 무너지는 거는 일순간이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도 빈집에도 월세 안 낸다.
왜냐면은 월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급 과잉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월세 매물이 늘어난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안 받쳐준다는 소리죠. 그런데 수요 공급 논리 무시하고 400만원 월세가 등장했다. 그래서 5천에 400만원 거래됐다. 그러니까 400만원 월세 등장했으니까 송파구는 절대 안 내리는 거다. 그런데 요거 보셔야 될 게 보증금 5천에 월세가 얼마인지 이 단지에서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천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 사례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월세가 400만원인 게 나왔으니까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보증금 5천에 300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5천에 400만원짜리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 월세가 오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계약 전혀 없이 굉장히 오랜만에 5천에 400짜리가 계약이 됐는데 이게 월세가 오르는 징조다. 그러면서 임대 매물이 380만원에 거래됐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요것만 잡아서 이야기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1월이고 여기부터가 2월이죠. 그랬을 때 1억에 380, 1월에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2월에 1억에 300 거래가 됐더라. 그 다음에 3억에 300 거래됐는데 3억에 193만원짜리 거래가 있더라. 그러면 월세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면적 보증금 5,380짜리 못 찾았는데 있다고 칩시다. 5,380짜리가 거래됐고 지난해 2월에서 2년 동안 20만원 올랐어요. 근데 2월부터 1년간 20만원 올랐으면은 400이면 몇 퍼센트예요? 5%예요. 5%. 5%면은 갱신계약 한도 내죠.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월세 같은 경우 똑같은 집이더라도 집주인이 대충 신경 안 쓰고 그냥 벽지도 그냥 쓰던 거 쓰고 이런 거랑 올수리 해주고 샤시에다가 도배에다가 막 중문까지 다 해주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20만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한 1개월 만에 떨어진 거래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과거에 대비해서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냐. 요거 두 개만 봐도 바로 나오는데 같은 면적에 층수도 오히려 이쪽이 더 높죠. 7억에 190, 7억에 100, 165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저게 월세가 오르고 있는 단지예요? 떨어지고 있는 단지예요?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막 작년에 대비해서 20만원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어디서 구라질이야. 매물은 쌓이고 있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조금 줄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수요자들이 전세가 이자 부담이 커서 월세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수요들 때문에 조금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자 이때가 피크죠. 허위 매물 단속 플러스 유예 기간까지 지났을 때 그 이후에 월세 매물이 증가했냐 떨어졌냐를 보면은 중간중간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월세 매물이야말로 장기적 우상향이었죠. 전세도 매매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서울 마찬가지죠. 경기도 슬금슬금 올라갔죠. 인천이야 조금 줄는 듯 하지만 급증했죠.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들 20년 9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 매물이 부산만 조금 줄었고 나머지 핵심 지역에서는 다 늘어났죠. 그 외에 줄어든 지역 봤더니 경남, 충남, 강원, 강북, 충북, 전북, 제주 핵심 지역에서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죠. 집주인들이 대위 변제도 안 될 만큼 월세로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되게 집을 많이 샀죠. 오히려 전세 시장으로 갈아타고 혹은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오히려 합치는 가구들 많죠. 자식들이 나와서 1인 가구로 살다가 힘들어서 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구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명의분산,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하기 위해서 세대를 분화해 놓은 정도이지 지금 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요는 줄어든 지 한참 됐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공급은 계속됐죠. 그런데 집값 올리려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고 아직도 바보같이 속은 인간들은 문재인이 언제부터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공급하고 부동산 다 망쳤다. 그때 막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고 공급했으면 집값 더 올랐어요. 지금 집값 떨어지는 시기에 신통기획 한다고 해서 재건축이랑 이런 거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보이죠? 사실 재건축 재개발 똑같이 억제됐으면 집값 더 빨리 떨어졌을 거다. 지금 오히려 완화책 풀어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버텨가지고 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 떨어진 인간들아. 그리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월세를 선호하죠. 왜? 5억 중에서 4억을 전세를 놓는 경우 이때는 들어오는 돈도 없지만 나가는 돈도 없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세금 이런 거 빼고. 그런데 얘를 월세를 1억에 뭐 100만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칩시다. 그랬을 때 이자가 막 3%다 라고 했을 경우 요 3억이 더 필요한 거죠. 요 3억에 대해서 3%면 1년에 90만원이죠. 그런데 이자가 2%가 돼요. 그럼 1년에 60만원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1200에서 1110만원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낮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수익이 1140만원이 되죠. 수익이 더 높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전세를 놔야죠.
지금이야 이거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월세 돌려놓으면. 그런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부담이 커지니까 오히려 월세로 돌린다. 이딴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2011년에 나온 기사예요. 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론이 바뀌었어요? 금리가 높아지는데 전세의 월세화를 집주인들이 돌린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반전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다 이거다. 9억 넘는 집 전세대출 금지인데 연장은 가능하게 해주겠다. 같은 금액일 때. 만약에 집주인이 연장 안 해주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배째 한 월세 50만원 되나? 근데 다른 집을 못 구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면 진짜로 막 사글세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주는 거죠. 이런 데서 전세가 반전세로 돌아간 것을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전세 놓고서 다른 데 전세 사는 걸 가지고 월세로 내몰린 실수요자들이라는 젖따위 표현 쓰지 말아라. 집을 사놓고서 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맨날 공급 부족이니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저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실거주는 또 딴 데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세금 전가를 한다고 합시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다주택자 소득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지금 전세인 다주택자들은 전세로 두고 싶어 한다. 누가 월세로 돌리고 싶어 하냐. 그런데 그 여론을 만들어서 전세를 월세시키고 서민 만드는 정부 서민 만드는 정책 규제 풀어라 당장 풀어라 보유세 완화해라. 다주택자들 더 버티게 해주려고 그래서 집값 올려서 건설사들 남겨먹으려고 구라치는 것일 뿐이다. 월세 엄청 올라요. 5천에 400짜리 나왔다. 이거 폭등 징조다. 그런데 보면은 같은 단지 1월 대비 2월에서 가격 떨어진 거래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뭐 재계약이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요걸 가지고 이야기해서 뭐 작년 2월 대비 올해 2월 이걸 보는 것보다 1월 대비 2월이 어떻는지 요걸 보는 게 더 현황이 파악이 잘 되죠. 전세의 월세와? 아니다. 세입자들이 변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전세를 더 내놓고 싶어 하고 있는데 월세가 오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막 월세 비싸게 받고 싶으면 그게 되겠느냐. 돈이 없는데. 그리고 전세가 떨어지면 월세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월세가 엄청 오른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거 다 구라라는 것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